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요, 수혜가 기대되는 후공정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1월 마지막 주에 이 단기 관점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1%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을 하면서요, 혼조세죠. 자, 하지만 기간을 넓혀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다우가 0.6%, 나스닥이 0.9%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오름세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이 돌파가 됐고, 나스닥 지수도 이 작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적 부진, 인텔도 올해 실적 부진 전망으로 인해서 정규장에서 뭐 한 12% 정도 내외가 빠지면서 이 지수의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죠. 자, 3주 연속 상승에 따라서 이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 그러니까 인텔이 뭐 12%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반도체 지수도 동반 약세 보였죠. 그러면 국내 증시는 반도체 영향이 큰데, 그러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텔의 실적 발표가 국내 금요일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우리 금요일날 장중 내내 뭐 0.5%에서 0.8%에 하락했죠.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다. 우리가 이 목요일날 이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 잠깐 났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에 새벽에 실적 부진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그래서 목요일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지만은 금요일날,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크게 하락했지만 이미 선반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반도체 관련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지만은 금요일날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할 좀 가능성은 낮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또 하나요. 자, 유럽 증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독일이 2.4%,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 돌파죠. 프랑스도요, 지난주에 3.5% 상승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해외 선진 주요 증시 중에서 한국 증시와 같이 소외를 받았던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그죠? 이 경기 부양책이죠. 지준율 인하 등을 발표하면서 지난주에 2.7%, 이러한 관점 봤을 때 국내 증시도 그동안 소외를 받았지만은 상승 여력이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이번 주에 이 FOMC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1일 새벽에 발표하죠. 그러면 주 초반에는 좀 관망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주 후반에 좀 상승 전환되지 않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리가 5%대 고점이라 했는데 5% 살짝 넘고 하락했죠. 한 3.7%가 있다가 좀 최근에 4.1%예요. 우리가 4.3%를 잘 부절해서, 왜? 지난번 고점이니까. 그래서 지금 4.1%인데 이 최근 저점 3.7%하고 4.3%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이 금리로 인해서, 그죠? 금리 상승을 해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근데 4.3%가 돌파가 되면은 시장은 조정폭이 깊을 수 있어서 요 부분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혼조죠. 코스피 지수는 0.2%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금요일날 1.6%나 떴는데도 주 초반에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0.6% 지난주에 하락을 했네요. 자, 아직까지도 해외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아직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주 중반 이후서부터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른쪽 보면요. 1월 1일, 새해 들어서 22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누적인 이 매매 동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매수지만은 삼성그룹의 블록들이 있었죠. 2조 4천억 대인가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외국인도 속폭 매도고 개인만이 4조 7천억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간이 6조 9천억인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삼성그룹의 블록들 한 2조 4천억대 빼면 한 4조 원대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서 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1월 20 월요일까지 6조 원 매도하고 기간이 4조 원 정도 매수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선진 주요 증시에 대해서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요일 1월 23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6천억 순매수고 기간이 3천억 순매수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4,600억 매수고 기간이 800억 매수다. 수급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 인식이 나타난다. 특히 선물 쪽에서요. 이 미결제 약정이 25만 9천 계약이에요. 평소 가고 뭔가는 작년 12월물 9월물 보면은 뭐 많으면 34만 계약까지 가고 적어도 32만원 못 가도 30만 계약 내기인데 지금 20 상당히 적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은 시장의 상승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상승 탄력은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의 조정을 받은다 하면은 그때 우리 증시를 잘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우리 국내 증시가 동반적인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이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지만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그러면 키 맞추기 차원의 상승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하고 미결제 약정 증가하나, 그리고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은 그동안 해외 증시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부분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이 전환이 나온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장은 요 두 부분만 보면서 대응을 해달라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느 종목, 저는 아직도 반도체라든지 IT 섹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드려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기하고 또 후공정 패키지, 우리가 이제 전공정 패키징에서 PSK를 말씀드렸는데 PSK도 모습 좋아요. 근데 후공정 패키징의 장비 업체인 PSK 홀딩스 요 두 종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단기간점으로 좀 관심을 가질 종목이 잉크로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의 T들, 아마 SK텔레콤 이동통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루에 한두 번씩 TD를 해서 문자가 올 거예요. 그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잉크로스. 왜냐면 이제 SKT 기사 나온 게 사장이에요. 이 AI 비서 서비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홍보는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잉크로스. 한번 잉크로스 차트 모양을 볼까요? 이거는 단기간점이니까요. 한번 잉크로스. 그렇죠? 자, 대량 거래로 이게 언제입니까? 1월 9일 날 한번 크게 실렸어요. 그렇죠? 대량 거래가.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했다가 바닥권을 던지다가 상승 신호가 한번 크게 나왔죠.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는데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이동평균선과 같이 강한 지지력이죠. 근데 이 조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크게 매수를 했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크게 끌어올렸던 거예요. 외국 기관이 이 12만 주 1월 9일 날, 그리고 기간이 3만 9천 주, 개인이 14만 주 팔았는데 그 물량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개인이 소폭 매도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SKT 사장이 그러니까 AI 비서 서비스를 실시를 한다. 그죠?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은, 그죠? 그래서 저는 뭐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이제 11,030원이네요. 그러니까 11,000원 초반대 잡아서 11,000원이 깨진다면, 왜? 주식은 우리가 손절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단기, 중장기 투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절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단기 매매는 손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1,300원, 그러니까 11,000원을 손절가로 정하고 만 초반에 들어가서, 그죠? 대응을 하시면 된다 해서 잉크로스 단기 관점으로 한번 접근 필요하고, 두 번째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 ALT. 그러니까 온센서 관련주로 해서 이미지 센서 AI를 접목한 게 온센서라고 하네요. 그분데 ALT도 이 후공정 이런 쪽의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격적인 단기 손절을 자신 있는 분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 이거는 이제 이 장비 뭐 소재 이런 부품 업체인데요. 자, 삼성에서 엑시노스 재출격을 한다 그러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 증착 공정에 사용하는 그 장비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모습도 상당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타이밍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요 세 종목, 특히 잉크로스가 우선순위를 해서 단기적인 관점과 손절 자신을 하고, 그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대로 이 삼성전기라든지 PSK 홀딩스 아니면 전공정 장비업체인 PSK 쪽으로 좀 중기적으로 노려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회원 모집은 맨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A 패키징 장비 투자 확대 수혜주인데, 자, 지난 금요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 이 오픈 AI CEO죠? 샘 올트만이 방한을 했는데, 그 선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물이 나온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이 4분기 실적은 양했지만은 올해 전망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 보였는데, 자, 저는 금요일날 반도체가 빠진 게 인텔의 실적 부진으로 시간에 걸려서 크게 하락하고 또 정규장에서 12% 가까이 하락했던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국내에 지난 목요일 저녁에 왔죠. 처음에는 한 6시간 정도만 한국에 머물 걸로 예상을 했는데 1박 2일로 늘어났죠. 왜 올트먼 CEO가 방한한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AI 반도체가 이제 개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 회사가 이 AI 반도체 독자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면서 이 글로벌 AI 업체들한테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을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시장 점유율 90%로 양산하고 있다. 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경영자와 만났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월요일날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최근에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추정 매출이 올해 671억 달러에서 27년, 그만 3년 정도 있는데 1194억, 그죠? 거의 100% 가까이 증가.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이제 개화되고 본격적인 성장이 앞으로 나온다. 그럼 반도체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뭐 삼성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많이들 올랐어요. CSL, SK 관련 AI, 고대역폭 메모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PSK가 있는데, PSK 홀딩스, PSK는 전공정 장비인데 PSK 홀딩스는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 공정용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예요. 얘네 PSK 홀딩스의 주력 장비는 여기 보이다시피 그죠? 이 WLP,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징용 디스컴 장비와 그리고 리플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인공지능과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 후공정 패키징 시장에 이 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장비는 고객사의 패키징 라인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필수 공정 장비로 입고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TSMC가 있는데, 이 TSMC가요, 이 AI 패키징 시장에 패권을 쥐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TSMC하고 또 TSMC와 관련된 대만 이 외주 패키징 테스트 업체 향으로 이 장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PSK 홀딩스가 수혜를 받는다. 매출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2년도에 169억에서 지난해 한 220억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100%가 증가한 340억.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PSK 홀딩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자, PSK 홀딩스도 그러니까는 작년 하반기에 AA 반도체가 크게 뜨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6개월째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 자, 이 종목이 35,800원까지 갔다가 2만원까지, 그죠? 그럼 충분히 가격 조정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개월째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전환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PSK 홀딩스 AA 관련주 후공정 업체,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수급 쪽으로 보십시오. 저는 뭐 오랫동안 이소량증권 TV를 많이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개별 종목들은 기관이 선호하는 많이 매수한 종목이 탄탄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중소형 종목들은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것이 진짜 외국인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해서 차라리 그래서 기관 쪽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급증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최근 12월 27일이니까 한 달 기준으로, 그죠? 한 달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이 11월 27일이면은 12월 27일이면은 그죠? 요 가격대네. 12월 27일이면은 27,950원가 28,000원이네요. 지금 29,000원. 한 1,000원 정도 올랐는데 개인이 6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6만 1,000주 순매수, 기간이 57만 주 매수다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매수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 치고 간다는 말씀을 해서 이 종목은 저는 뭐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최근 밑거리가 달았던, 그죠? 예, 28,000원 전후, 그죠? 수준에서 28,000원 정도에서 조금 물량을 조금씩 매수도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전공정, 그죠? 예,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만들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 내 제2의 공장을 짓죠. 제1공장에 납품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2의 공장에도, 미국 내 공장에도 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PSK도, 그죠? 우리가 좀 관심을, 모습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 PSK는 아까 들어 미국 내 제2의 반도체 공장의 수주 기대, 그리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 장비, 이렇게 보셔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AI 쪽이 크게 움직이니까요. 그쪽 PSK 홀딩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세계 첫 인공지능 폰이에요. 근데 사전 판매량이 전작 갤럭시 23보다 12만 대가 더 많은 128만 대로 상당히 예약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24의 전체 판매량은 3,600만 대를 예상하죠. 그래서 8년 만에 최대 판매가 된다. 왜? 삼성전자 인공지능 폰이기 때문에 이 삼성 대형 언어 모델 삼성 가우스와 그죠? 구글 최신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3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양반향. 요즘 광고 나오는데 외국인하고 그죠? 이 핸드폰이 통역을 해줘서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수혜 종목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방송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인터플렉스 다 뜨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강세죠. 그것이 갤럭시 링. 제가 이제 인터플렉스인데 세경 하이테크 말씀드리면서 누가 주가를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는데 갤럭시 반지를 그죠? 링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메인 기판 공급하면서 인터플렉스가 강세가 나타난 거다. 그죠? 그리고 이 AI 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GTP 오픈 AI의 GTP 스토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거기 입점을 하는 회사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크게 갔고 한글과 컴퓨터도 입점 검토한다 그랬고요. 솔토룩스도 입점 검토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그죠? 솔트룩스는 조금 빠졌는데 그때 말씀드린 3만원 손절가를 지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 매수 타이밍 한번 밑에 내려왔으니까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삼성 AI 폰이 아까 말한 대로 8년 만에 최대로 증가가 된다 하면은 이 단기 중소형 종목보다는 좀 큰 게 삼성전기 종목죠. 야, 삼성전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MLCC 부분과 반도체 패키징 기판 카메라 모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4분기 실적이 1월 31일 수요일 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은 낮아진 시장 예상치 한 1200억 미만에서 그 내외 1200억 내외 정도를 여러 증권사인데 요거는 이제 KB증권은 한 1141억으로 낮아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가동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그죠? 이 엔화가 약세죠. 지금 삼성전기하고 경쟁하는 업체들은 다 일본 쪽이에요. 근데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는 단가 경쟁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단기 경쟁에서.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다서 1100억. 근데 2분기에서부터는 상당히 좋아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폰에 이어서 애플이라든지 샤오미, 오폰 중국 업체들이죠. 여기도 다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탑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AI 폰에 들어가는 것은 발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품들이 작아지거나 얇아지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부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고부가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서 당연히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MLCC 부분에 단가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부분도 있지만은 하반기에 윈도우 12가 공개되는데 AI PC의 보급률이 지금 이제 AI 스마트폰 나왔지만 PC도 AI PC가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뭐 휴레 패커드 같은 경우는 ALP가 3년 내 침투율이 한 40에서 60간 절반 정도를 잃을 걸로 본다 해서 이 MLCC 부분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 플리치 볼그레이드 어레이,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쪽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검사 장비 이런 쪽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 전기차가 수요가 예상보다 조금 낮아진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전기차는 어차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되는 게 이 성장률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전압, 고용량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개발해서 전기차 시장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기 크게 확대되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삼성전기 최근에 좀 엔화 약세 때문에 좀 주가가 침체되고 있는데 거의 뭐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빠질 때마다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지금 14만 원이죠. 지금 이동배는 결정되어 있고 뭐 14만 원 밑에서 저는 그냥 서서히 조금씩 모아 나가자. 특히 최근에 수급도 그렇게 뭐 크게 훼손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최근에 들어서 개인들 매수가 그게 크지 않지. 26,000주, 14,000주, 만주, 2만주, 죠 그냥 개선 여부는 충분히 있어. 실적 발표 전후로 왜 낮아진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정도니까 실적 발표하는 수요일 전후로 뭐 14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은 아마 주 초반에는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최근에 행보가 나타나겠지만은 수급이 변화가 나오고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가 하반기를 보인다면 비중을 물량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